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마드 정변 100회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김성용 박사님하고 오늘도 여러분 김 박사의 질문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김 박사님, 네. 뒤에 이게 뭡니까? 뭐 준비하신 거죠? 저희 이게 떨어져. 이거 저희 100만 구독자인가요? 아니면 100만 조회수인가요? 100만 구독자죠. 구독자인가 희망사항인데 예. 저 오늘 100회 그 영상 올라가는 특집으로 네. 뒤에 이게 100 이렇게 이라고 이제, 준비하신 거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시즌2 제가 합류하면서 네. 정말 100만 구독자가 되겠다 이런 그 그런 꿈에 감- 차서 그렇죠. 이렇게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도전했는데 시작했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예, 세상이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냉엄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배운 거죠, 네. 세상을. 예, 여러분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주제는 무고죄로 가져오셨네요. 네. 무고죄라는 거 우리가 많이 무고 하는데 한자를 또 찾아보면 이렇게 네. 돼 있죠. 어떻게 돼 그 있죠? 속일무하고 이제 고할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무고한 사람에게 그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면 되겠느냐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무고한 사람은 또 여기 무고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 한자 찾아보니까 또 이것도 네. 허물고, 그러니까 허물고라는 건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일무해서 그 속여서 고하는 무고죄. 한글은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군요. 네, 이건 좀 건, 혼동할 수 있겠는데요.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이제 덮어씌워서 이제 행정적 징계 절차나 이제 형사적 벌을 이제 받게 하는 라고 신고하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지인한테 이런 그 민원 상담이죠.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뭡니까? 아파트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네. 이거 당신이 내 차 긁었다. 긁었다. 긁었는데 그 네. 관리사무소 그 CCTV 확인해 보니까 네. 당신 차가 내 차 긁은 게 분명하다. 잠깐 내려와 봐라. 하고 내려갔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긁은 적이 없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의 차 주변으로 차가 지나가는 건 확인이 돼요. 네. 근데 긁은 거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긁은 거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강하게 이제 추측이 되는 게 이 차주분이 이제 노인분이어가지고 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뭐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좀 다분하게 강하게 의심한 사기치려고 한 네, 거죠. 그런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말미에 네, 답을 그때 드리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무고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법적으로 무고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고죄가 뭔지 이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무고죄라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 뭐 전과 아시죠?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이라든지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 뭐 직장에서 징계라든지 공무원이 이제 뭐 감봉 또는 견책 이렇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 거기에다가 허위의 사실을 허위 가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무고라고 하고 그걸 처벌하는 죄가 바로 무고죄. 야,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이제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 신고 사실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고소하는 분들은 약간 화가 나 있고 본인 생각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냐라고 과장되게 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법원 판례는 그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과장된 거는 뭐 좀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무고죄의 경계선을 좀 넘나드는 거죠.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관련 사례가 어떤 사람 차량을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네. 뭐 돈을 빌린 다음에 내가 며칠까지 돈을 안 갚으면 네. 너 그 처분해서 네가 가져 라고 이제 약정을 했는데 네. 돈을 실제로 진짜 약정한 날짜까지 안 갚으니까 실제로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처분한 거예요. 약속대로 처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고로 저기 고소를 한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 대한 건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됐죠? 이거 지금 보세요. 약속한 거잖아요. 예. 그거 내가 못 갚으면 그 담보로 잡은 그것을 팔아서 변제 충당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약속한 거 사실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횡령이나 뭐 이런 걸 한 것처럼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
네, 이 사람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무고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네, 이건 무고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재밌는데요. 이제 고소기간이 경과가 된 이후에 그래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할까라는 그 질문인데 사례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사람은 그 다른 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수감 중에 네. 자기가 사는 식구들이 네. 사는 곳으로 이제 이감을 가기 위해서 자기 친누나한테 나 사기죄로 나한테 고소해라고 해서 편한 예. 교도소로 이송하려고. 이렇게 해서 사기 이제 교사를 하죠. 그 친누나 이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이 어제까지 뭐 돈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누나 시켜가지고 나 편한 고소로 가고 싶으니까 나 고소해. 그러면 나 딴 데로 이건데 이거잖아요. 근데 무고죄가 다른 사람한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 법익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제 소추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 국가의 형벌작용이나 징계작용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러니까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징계작용이나 아니면 형사처분작용에 대한 자원은 제한돼 있잖아요. 아니 나를 고소한 건데 뭐 나는 감당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게 무고죄냐 이게 X라는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지금 수사관 수사 그다음에 검사도 만약에 조사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국가의 형벌작용이라든지 국가적 법익을 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경과했어도 그렇군요. 이건 고소기간이 경과돼서 고소기간이 경과됐군요. 네. 그 안타깝게도 무고죄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고소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어차피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형벌작용을 방해할 여지가 또 없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아주 골 때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편한 다른 교도소 이감이 안 됐겠네요. 또 안 된 거네요. 네. 참 쓸데없는 짓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저 또정님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또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그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를 한 경우 이게 무슨 사례가 있냐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 내가 어떤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아무래도 보니까 무자격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약을 판매하고 이제 하도록 지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자격자가 약품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제 관할무소에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는 이게 형사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 범죄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때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일 필요가 없어요. 미필적인 고의만 있어도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미필적인 고의. 그렇죠. 약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것 같은데 약사일 수도 있다. 약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구청 같은데 신고를 해버리면 이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추측만 가지고 고소했다가는 이렇게 무고죄가 될 수 있는 단순히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 뭐 약사 가운도 안 입고 있고 좀 생긴 것도 보니까 약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셔터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명 셔터맨인 것 같은 생각이 제기를 했을 경우 저 사람이 약사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나는 의심스러워.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2020년도 판례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파악한 객관적 사실관계 그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수사관이나 제가 봤을 때도 좀 그거는 이상한데? 라고 하는 정도는 돼야 되죠. 네. 명확히 이제 이거는 이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것도 되게 좀 흥미로워요. 허위 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네.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게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작용이나 행정작용이나 아니면 그런 공적인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사실 무고가 또 안 됩니다. 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렇죠.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고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 중요한 판례가 있네요. 이 사건이 지금 보니까 토지 경작 계약을 하면서 송이를 거기서 채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송이 채취권을 이제 이중으로 넘겼네요. 네, 이중으로 넘겼다. 이중으로 넘겨가지고 손해를 입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 피고인이 고소를 당했네요. 그죠? 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임이겠네요. 이중매매 네, 비슷하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배임이냐 아니냐. 사실 배임죄라는 게 좀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다. 이거 형사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횡령이나 배임죄 같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걸로 신고했다고 해서 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거나 해도 결국은 처벌 안 될 테니까. 안 될 테니까 무고죄 성립 안 되겠네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경범죄 처벌법에도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장난 전화 같은 거 있죠. 장난전화. 장난신고 뭐 이렇게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소방서나 뭐 전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뭐 만우절 되면 전화하자 장난전화 119, 하잖아요. 112. 네. 이것도 이 보면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보면 선생님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거짓 신고한 경우. 그러네요. 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고 거짓 신고. 예, 범죄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네, 이거는 또 경범죄 처벌법에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장난이라는 네. 게 어느 정도 선으로 경찰 신고했을 때까지는 취소는 될까? 아니면 검찰에 넘어가면 장난이라고 보지 않는 건가? 뭐 그런 의미도 들어요. 법적으로는 장난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네. 장난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위냐 아니냐, 거짓 신고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 경범죄 처벌법 3조네요. 여기에 해당돼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떤 그 수위가 좀 높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 무고로도 더 어떻게 더 그러니까 무고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불 났어요 이렇게 하면 거짓 신고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데 우리 집에 사는 갑돌이가 불을 냈어요. 그러면 거짓 신고도 되고 갑에 대해서 허위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무고도 되고. 그러면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두 범죄가 다 성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경범죄 처벌법과 무고죄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파트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나온 그 사례 말씀하신 네네네. 거잖아요. 아까 아파트 CCTV 그 사례는 신고까지는 아직 안 하는 상황이죠. 네, 그 예.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저 사람이 범인이야. 내 차를 그런 게 확실해.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 불러서 추궁하고 실토해. 안 그러면 자꾸 발뺌하면 신고할 수 있어. 신고했다면 이분 큰일 날 뻔했네요. 무고죄로 처벌받을 뻔했네요. 이 경우는 그죠. 네. 다만 이거는 사기 미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기 미수요? 예, 기망행위가 지금 충분히 있다고 실행 착수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돈 뜯어내려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네요. 사기 미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미수. 네. 착하게 삽시다.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저희가 시즌2 한 약 동영상 아마 40-50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람들이 1분 이상 안 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법률 이게 또 콘텐츠라서 또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접근성이 이게 다들 바쁘시잖아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시잖아. 네. 빨리 쇼츠로 해가지고 1분 이내로 30초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돌아오든지 여튼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을 저희 콘텐츠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네, 다른 그렇게 영상들 얘기하십니다. 그냥 맛배기로 뭐 한 3-4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유료로 해야 된다. 그런데 조회수가 차라리 유료로 바꿔볼까 하고 생각도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또 시즌2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다른 일도 좀 같이 같이 해보고 했으니까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뵙고 또 다시 우리 찾아뵙지요. 네, 이거 100개 이거 내리네요. 이게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 또.